그러면은 이제 서해가 지금 한창 시즌이잖아요. 네. 뭐 서해를 대표하는 포인트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들 가시는 군산권, 뭐 말도, 네, 뭐 연도, 네, 말도 연도 대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가실 때 준비를 한다고 하시면은 네. 뭐 헤드, 네. 타이라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헤드인데 네. 아직도 출조전 가면은 몇 그램 써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조언 정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도부터. 근데 그게 참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이렇게 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네. 뭐만 있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도 앞에 간다. 수심이 50m인데도 전혀 뭐 조류 바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조류 바람이 방향이 잘 맞아서 배가 흘러가는 대로 그 타이라바가 직공으로 찍힌 것처럼 낚시가 된다거나 이렇게 돼서 뭐 하루 종일 45g, 60g으로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한 날이 있는가 하면 연도권에서 뭐 15m, 20m에서 하는데도 뭐 짝바람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뭐 100g, 120g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낚시점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두물인데 무슨 60g이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이에요. 두물인데. 그러니까 물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네. 그렇게 되면 60g을 가져가서 하루 종일 바닥도 못 찍고 고기도 못 잡고 이런 경우가 있고 말도에서 아까 같은 얘기한 상황에서 뭐 45, 60으로도 바닥이 쿵쿵 잘 찍히는데 수심이 50m라고 그래가지고 100g만 잔뜩 챙겨와서 낚시도 힘들고 고기도 잘 안 잡히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무슨 선상 낚시를 가도 하루에 채비가 10번 정도는 터질 각오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예, 그러면 45g을 주력으로 쓰는 날이면 45g 10개가 필요할 거고 100g을 주력으로 쓰는 날이면 100g이 10개가 필요할 거고 뭐 모든 어떤 중간중간 그람수 60g, 80g 뭐 이렇게 120g 다 기본적으로 10개씩은 가지고 가야 어떤 그것이 필요한 상황에 10개를 끊어 먹으면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종류별로 10개씩 가져가라 라고 하면은 또 초보자들한테는 부담이잖아요. 부담. 그죠?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든 건 준비 많이 하는 사람이. 그죠? 배에서 이미 타고 나서는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거를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선비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는데 선비만이 아니라 뭐 기름값도 들어가고 그죠. 왔다 갔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가서 그 어떤 루어를 사는 돈을 아껴가지고 하루를 제대로 낚시를 못하고 온다는 거는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또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놀러 간 건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네. 근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따라가서 그 사람 거 쓰면 되고.
단순하게 그냥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음. 목적이 지극하게 이제 낚시만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좀 나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친구들은 낚시를 잘 안 해요. 저는 약간 지금까지 혼자 다녔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혼자 다녔는데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목적이 이제 낚시만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많이 잡을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막 찾아도 보고 블로그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뭐 베스에도 영상도 많이 봤고 그리고 뭐 제가 일본어를 그래도 조금 알아들어서 이제 일본 것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근데 타이라바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 기준점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작점은 비슷한데 이 나가는 뿌리가 조금 다 이렇게 뿔뿔이 좀 흩어져 있는 느낌도 조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유영하는 수심층에 고기가 반응하는 속도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패턴. 그걸 패턴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처음에 가서 할 때 3초에서 5초 이상 포를 시켜주는 그 시간을 만들어주라고 하셨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말씀하시면 자기는 떨어지는 속도는 별로 신경은 안 쓴다. 일단 자기는 부상해서 올라오는 그 보여주는 모습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같은 얘기지. 그거 뭐냐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까지는 감아줘야 된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같은 말인데 이제 말하는 그게 이제 조금 어법이 달라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던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낚시 다니시면서 이제 많이 다니시잖아요.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거는 태클박스 안에 없으면은 조금 불편하다. 나는 좀 사실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안전용품을 제외한 필수템?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해. 내 태클이 뭐 이런 식이야. 이게 트레이인데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뭐 이런 홀더나 링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뭐 밑걸림이 많은 상황에서 바늘에 껴서 밑걸림을 뭐 극복하는 뭐 이런 것들 뭐 다 가지고 다니고. 이제 넥타이도 이렇게 뭐 대충 조립해 놓은 거를 그냥 연결해서 쓸 때도 많지만은 이게 뭐 상황이 이상한데? 라고 할 때는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타이들을 뭐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녀요. 빠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홀더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커트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좀 볼륨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타이 앞에 이제 그러니까 같이 묶어 놓는 게 아니라 따로 묶어 놓고 이제 연결만 해서 쓰는 거지. 요즘 대부분의 이제 타이라바들이 이제 스커트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필요할 때가 네. 있어요. 저도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비비타코도 좋아해서 많이 이렇게 갖고 다니고 뭐 바늘도 뭐 이렇게 뭐 많이 빠졌는데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뭐 콰트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거 혹시 그 웜재질들은 그 태클박스에 넣어놓으면 녹는 경우가 저희 뱃살 때도 녹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네. 그 혹시 요 이제 뭐 비비 타코나 콰트로도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가끔 이제 실리콘 재질이 아닌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넥타이들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넥타이가 다 무슨 재질인지 알고 보관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레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만든 넥타이와
그거는 이제 웜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의 문제인 거거든요. 같이 이렇게 놓게 되면 녹아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네, 녹아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타이는 녹지는 않아. 근데 이제 또 플라스틱은 서로 같은 소재일 때 그 뭐라지 물성의 어떤 그 점도가 다르면 합쳐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근데 웜을 굳이 타이랑 같이 보관할 일은 없으니까. 네. 실리콘 타이라고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 참돔 낚시 가다 보면 네. 그 참돔 낚시할 때 그 저도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네. 입질을 한번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챔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챔질을 해야 될까? 네, 근데 보통 선장님들은 그냥 다 감으라고 하거나 혹은 역전까지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네, 왜 감기만 하지 왜 챔질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근데 어렵다. 그러면 반대로 이 상황에는 챔질을 해야지 혹은 이 상황에는 챔질 하지 말아야지라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 챔질을 안 하는데 고기가 안 걸리면 챔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챔질을 하는데 자꾸 고기가 빠지면 안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낚시를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드랙프리라는 기법으로 낚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감을 때는 올라오고 어떤 힘이 약간만 걸려도 이게 감기지 않고 이렇게 풀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감다가 고기가 와서 물었어. 전혀 고기한테 아무런 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감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 고기한테 바늘이 박혔을까? 안 박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고기가 입을 벌리면 그냥 쑥 빠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챔질 해줘야지. 근데 드랙을 어느 정도 잠가놓고 당기면 그냥 어느 정도 고기 힘에 라인이 터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드랙 세팅을 하고 낚시를 한다. 그러면 봐봐. 보통 바람을 안고 배를 대잖아. 네. 그죠? 그러면 배는 뒤로 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감고 있고. 그럼 고기랑 나랑 마주보는 상황에서 고기가 물 거 아니야.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쿡! 할 때 이미 나는 계속 감고 있는데 쿡 이게 이게 아니고 이게 벌써 바늘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걸려있는 고기를 채서 살짝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찢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챔질을 안 하면 뭐 걸려주길 바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조금 차이를 두고 낚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랙프리로 낚시를 할 때 분명히 빨고 갔는데 스프리 막 거꾸로 쫙 나갔는데도 이게 걸렸다가 빠질 때가 막 있어. 유난히 그런 날이 있어. 그럴 때는 잠그고 챔질 없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유난히 그런 상황이 잘 발생을 할 때가 수심이 얕을 때예요. 15m, 20m 뭐 요 정도 내외의 수심대에서 고기가 빠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이 타이라와 낚시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처음 탔을 때 무조건 챔질하지 말고 감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차라리 드랙 세팅을 조금 잠궈놓고 그치.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대로 그 드랙을 조금 열어놓고 하는 상황에서는 챔질이 꼭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럼 챔질 안 하면 챔질이 안 되는 거니까. 고기는 잡아와서 뭐 어떻게 드시나요? 주로? 자주 가시잖아요. 주로 왜 먹죠? 네. 주로 먹어야 합니다. 참돔 근데 이제 회는 잘 안 먹어요.
회는 좀 뭐라 그래야 돼? 회를 떠가지고 가지고 오면 숙제가 돼버려. 먹어야 되는 이제 안 먹으면 고기한테 죄 짓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먹지도 않을 거 가져올 필요가 없었는데 약간 그런 대부분 이제 그냥 내장 빼고 비늘 쳐서 구이용으로 해서 가져오고, 구이용으로 가져온 거는 끓여 먹든 구워 먹든 뭐 활용도가 네. 높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뭐 선물용으로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고기를 거의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 뭐 그거를 내 가족이 더 많긴 했는데 그때가 물론 고기도 잘 먹고 가정은 온전히 그게 내 일이 되니까 뭐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도 못 다루는데 뭔가 그거를 정말 쥐어 뜯듯이 뭔가 포를 뜨고 뭐 이런 것도 조금 귀찮기도 했고,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편이었죠. 근데 지금은 집에 갖고 오면 대신 이제 손질해줄 집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타이라바 말고 요즘에 좀 재미있거나 흥미가 가는 다른 장르, 네, 뭐 선상이 됐던 뭐 민물이 됐던 뭐 다 어정불문 상관없이 좀 저는 늘 가고 싶은 거는 베스가 1순위고, 베스는 항상 낚시대 지금도 깨고락지가 달려있죠. 깨고락지가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그리고 낚시는 재미없는 낚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만큼 들어가서 물에서 카드채비로 피레미를 잡아도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들어갔지만 나올 수가 없어. 계속 잡히니까. 네, 낚시가 그렇잖아요. 실내 낚시터 가가지고 1시간에 10,000원씩 내고, 아 진짜 너무 비싸다, 완전 개사기꾼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1시간만 하고 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점점 5분 남고 1분 남고 한 마리만 더 잡을까 한 마리만 더 잡을까 하면 결국 1시간을 더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낚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낚시를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네, 그거 뭐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까지 대략 20년 정도 걸리니까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네, 하지 마세요. 시작했다면 뭐 별수 집안에 낚시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으면 좋긴 해요. 그게 뭐 여러모로 사실 그 생선이라는 게 엄청 많이 사 먹거나 하는 저기는 아니거든요. 활 생선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낚시꾼들이 있으면 어떤 생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 기회도 있고 먹어볼 기회도 있고, 평생 먹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생선들도 먹어볼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일단은 생선의 유통 자체가 다 이미 배에서 잡았을 때 그대로 죽어가지고 피 내장이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로 그냥 얼음에만 재서 유통이 되니까 선도 자체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어떤 처리가 된 싱싱한 고기를 먹어볼 수 있다는 게 낚시꾼의 가족이라는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죠. 아무리 작은 뭐 백조기 하나를 먹더라도. 네. 그 포인트에 도착하시면 오늘은 이 색을 써볼까 요거를 써볼까라고 하는 뭐 고르는 그런 노하우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은 밝은색 어두운 색을 섞어서 써요. 빨간색 녹색을 쓴다든지 뭐 오렌지에 지브라를 쓴다든지 뭐 핑크색의 뭐 검정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라도 잘 보일 수 있는 색을 겹쳐서 쓴다. 그 둘 중에 하나는
보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확률을 반반을 가져가는 거지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단서가 나왔을 때 이제 한쪽으로 모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고기를 꺼냈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쓱 문질러 보니까 뭔가 막 써그럭써그럭해. 뭐 게를 먹은 것 같다. 아니면 뭐 조개를 먹은 것 같다. 쏙을 먹은 것 같다. 뭐 딱딱한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약간 좀 바닥 근처에서 먹는 거고, 어두운 색 타입, 뭐 빨강이랄지 검정이랄지 뭐 어떤 콜라색이랄지 요런 색으로 범위를 좁히고 볼륨을 작게 쓰고, 그리고 어떤 최대한 바닥권에서 글라이딩하는 어떤 액션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 고기가 올라와서 배가 빵빵한데 만져보니까 뭔가 그냥 부들부들하다, 딱딱한 것들이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뭐 베이트피쉬나 아니면 뭐 두종류나 뭐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밝은 색 위주로 쓰는 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뭐 작은 뭐 꼴뚜기, 호래기, 뭐 오징어 이런 것들도 참돔이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슬슬 시작이 될 거예요. 앞으로 군산권에서 좀 이제 녹색 계열이라든지 흰색 계열이라든지 실루엣이 큰 것들이 잘 먹힐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오징어철이 이제 오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군산배들이 오징어배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 오징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포인트 여건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도 앞에서 시즌이 되게 빨리 끝나고 저 밖으로 12동파 어청도 쪽으로 참돔이 조금 일찍 나가는 것 같아. 오징어를 쫓아서. 그러니까 충청도에도 몇 년 계속 고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 오징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안쪽까지는 안 들어오고 어떤 그쪽에 어장이 형성이 되니까 워낙에 이 오징어를 좋아하는 참돔이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군산배들이 조금 데이터가 쌓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가는 어떤 위치들을 보면 이 안에서 고기가 좀 빠져서 저쪽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돼 있어서 그쪽으로 아마 후반부에는 나갈 텐데, 그때는 이제 그 제가 드리는 힌트를 잘 생각을 하셔서 오징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타이라바를 좀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해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